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도 약보합이긴 하지만 떨어졌고, 코스닥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어요. 미국장이 어느 정도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떴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하루 종일 내내 선물, 미 나스닥 선물도 0.7, 장중 내내서도 장 초반에 조금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있다가 꾸준하게 우상향했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개별 종목 말씀드릴 거는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영상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경기 진단이나 미국 그 소비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관망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짚어보면서 종목 곁들여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고 개인이 한 3천억 정도 산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기간이 한 1,000억 가까이, 900억 가까이 사주는 부분으로 이제 코스닥이 먼저 조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코스닥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한랭킹에서는 삼성전자 보합, KG 스틸은 그 쌍용차 인수 관련된 KG 그룹이기 때문에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노터스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러고 있어요. 노터스가 아니죠. 삼성전자 수혜주는 다른 거고, 노터스는 이거죠. 무상증자, HLB 제약바이오 쪽 무상증자인데 저는 쳐다보진 않고 있어요. HMM 특별하게 박셀바이오 뭔 일 있나요? 오랜만에 박셀바이오 잠깐 볼까요? 광림도 그거죠. 쌍방울하고 쌍용차. 나머지는 HLB하고 노터스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박셀바이오 잠깐 봅시다. 박셀바이오 오랜만이네요. 거래량이 좀 떴네요. 400만 주 떴으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들어왔고. 자, 뉴스나 공시가 있나요? 간암치료제 임상 1상, 안정성 입증.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5만원 수준이면은 오늘 떠가지고 5만원인 건데, 그러면 박셀바이오가 재작년에 상장했던 가격 근처 아닌가요? 이게 지금? 잠깐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상장했던 가격보다 한 조금 올라와 있네요. 상장했던 가격이 한 2만원 3만원 그 정도 수준이었네요. 보시다시피 20만원 날려버렸던 무상증자 소식으로, 진짜 무상증자 말도 안 되는 무상증자로 날렸었죠. 박스루킨하고 여러가지 싹 감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글자 그대로 4만원대 3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만원 회복했으니까 이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죠. 그냥 한방짜리예요. 한방짜리. 그나마 5만원 언저리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미련 없이. 그게 아니라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식 공부 더 하셔야죠. 자, 나스닥 선물이 빨간불하고 박셀바이하고 뭔 1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임상 3상도 아니고 임상 1상? 임상 1상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5분의 1, 6분의 1, 20% 응? 20%가 빠진 게 아니라 고점 대비 지금 가치가 20%, 15% 이런 종목에서 간암 관련된 치료제가 됐든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일상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이거를 20% 땡겼어요. 이거 개인들이 땡겼겠습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세력들이 땡겼겠죠. 그러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물려 있는 분은. 근데 만약에 이거 다시 한번 또 박셀바이오
다시 신화 쓰는 거 아니야라고 진입하시려는 분들 꿈 깨시고요. 그냥 뭐 알맹이라고는 1도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시면은 뭐 재무 보시면 재무 볼 거 있나요? 매출 자체가 빵이에요. 매출이 없는 회사인데 이게 뭐 매출이 없는 회사 또 하나 있죠.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뉴스도 하나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주요 뉴스 한번 보고 종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뭐 코스피, 뭐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이제 하락이다. 외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과연 이대로 과연 하락장 또는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선언설레가 이어지고 있죠. 대부분 뭐 방향성을 잃었다, 뭐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한 3100 수준에서 3000에서 뭐 3100 포인트 수준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뭐 2600이 살짝 깨진 상황이니까 2600 잡으면은 거의 한 50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500포인트 15% 이상 빠졌죠. 15% 이상. 그러니까 한 15%가 딱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종합지수가 그 정도 빠진다라는 글자 그대로 이제 약세,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뭐 누구 뭐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경기 침체 확정.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 실업률도 5%도 안 돼요. 뭐 3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될 것 같고. 자, 경기 침체고 경기가 어렵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날 것 같으면은 지금 취업이 잘 돼야지 맞는 건가요? 취업이 안 돼야지 맞는 거죠. 지금 고물가가 왜 고물가예요? 글자 그대로 뭐 베네수엘라나 옛날에 2차 대전, 1차 대전 이후 독일처럼 글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경제가 무너지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하이퍼플레이션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동안 눌려왔던 여러 가지 소비, 뭐 소비재가 됐든 내구재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급망이나 뭐 원자재나 전쟁이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공장이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원활하게 글로벌적인 공급망이 지금 갖춰져 있는 100%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쓰고 싶고 물건을 사고 싶고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뭔가 뭐 동맥경화처럼 어떤 일정 부분, 뭐 원자재 부분이 됐든 뭐 수급이 됐든 뭔가에 막혀 있는 거죠. 그거를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기차 뭐 테슬라가 됐든 뭐 기아가 됐든 현대가 됐든 중고차가 더 비싼 거 아시죠?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 왜? 신차를 못 받아요. 계약하고 나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돈이 있어. 보조금 땡겨가지고 뭐 5천만 원이 됐든 4천만 원이 됐든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지금 계약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살 수 있는 거 중고차거든. 중고차는 그냥 나와 있는 차니까. 신차는 차량 반도체 등 부품을 조달시켜서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대를 사고 싶은데 100대를 못 만들어. 뭐 90대, 70대, 80대밖에 못 만드니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한 달만 더 기다리세요. 6개월만 더 기다리세요. 1년만 더 기다리세요. 이게 지금 경기 침체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가가 높은 건 인정을 하겠어.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전년 동월 대비 뭐 8%가 올랐네, 뭐 몇 프로가 올랐네, 뭐 40년 만에 인플레네. 그러니까 뭐 그 수치 자체가 어떻게 발표된 수치인지는 정확하게 통계를 봐야 되겠지만 고물가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고물가가 왜 왔냐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돈이 없고 경기가 안 돌아가서 경기가 침체라서 지금 고물가예요.
사람들 미치신 듯이 돈을 쓰고 싶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롯데월드가 미어 터진대잖아요. 입장객을 못 받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우리 어렸을 때 글자 그대로 어 엄마 손 붙잡고 또는 학교에 소풍 가는 그 롯데월드. 그 롯데월드에 정말 인구들이 바글바글하던 막 취학 연령 막 학생들이 바글바글하던 지금은 학생들도 별로 없죠. 근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롯데월드에서 수영을 못 해가지고 입장을 제한시키는 데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돈 경제가 안 돌아가서 문제가 아니라 경제는 너무 잘 돌아가는데 경제 잘 돌아갑니다. 어 근데 뭐 부품이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석유가 됐든 천연가스가 됐든 에너지가 됐든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공급.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랄맞게 싸우고 있으니까 뭐 식품값도 뛰고 있고 거기에다 뭐 사료도 뛰고 에너지 뭐 천연가스 석유 다 미친 듯이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뭐 산업 전반에 문제가 있어서 뭐 공장이 줄도산 기업들이 마진이 안 남고 지금 기업 마진 너무 많이 남아서 날린 거죠. 하다못해 뭐 천 원짜리 물건인데 뭐 경기가 안 좋으면은 900원이든 800원이든 디스카운트 쳐가지고 팔아야지 정상인 건데 1,000원짜리 물건은 1,500원 쳐도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응? 1,200원, 1,300원, 1,500원 불러도 서로 사가기 때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기 침체입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기 침체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신호, 시장의 사이클, 뭐 지표가 알려주는 시그널 이런 거를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코 뭐 세계 경기가 막 공황 수준 뭐 글자 그대로 아시는 것처럼 1920년대 세계 대공황 세계 대공황 이게 결국은 세계 1차 대전을 불러오게 만든 원인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어디에? 뭐 부두나 이런 데서.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부두에서 집 날르는 그 노동자 그 일당이라도 하루라도 벌려고 서로 줄 서가지고 나 뽑아주세요. 인력시장처럼.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란 미국이 세계 대공황일 때 그러고 있었죠. 근데 지금 미국 실업률이 5%만 돼도 좋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3점 몇 프로에 4%도 아니야 실업률이. 고용이 무지 잘 돼. 고용이 무지 잘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업들이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공장이 잘 돌아가고 기업들이 지금 투자 활동이 됐든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이 피크. 근데 이제 곳곳에 군데군데 이제 원활하게 그 팬데믹 상황에서 100%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순환이 경기 사이클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고 일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오고 그런 인플레들로 우려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지. 저는 결코 뭐 경기가 지금 뭐 저점으로 갈 거다, 리세션이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 지금 사람들 돈 쓰고 사람들 취업하는 거 보세요. 아니 경기가 힘들고 경기가 침체야. 근데 기업들이 지랄 열쳤다고 돈 사람들 월급 주고 하면서 사람 쓰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니세요? 이거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도대체 주식시장은 왜 빠지냐? 주식시장은 왜 빠지냐? 그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뭐 우리나라 외국인이 떠나는 부분도 있고 몇 조를 뭐 10조를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10조 넘게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첫 번째고 기관들도 뭐 공매도 이런 영향도 있고 기관 영향 개인들은 뭐 아시다시피 오늘도 코스피 매동 보셨지만 개인만 샀잖아요. 개인만 샀고 기본적으로 이 트레이딩 매매 스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너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또 길게 이 얘기하면은 또 짜증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종목 얘기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자주 거래하는 종목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걸로 최근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30분봉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거래할 때는 3분봉을 보지만 30분봉 보면은 신나게 빠졌죠. 신나게 빠졌어요. 쭉 빠졌다가 지금 쭉 그냥 어떻게 보면 V자예요. 보시다시피 V자죠. 떨어졌다가 쭉 V자로 반등합니다. 언제까지 V자로 반등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뭐 내일 새벽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어차피 노출된 이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또 새로운 변수나 또 되도 않는 뭔가 멘트라든지 뭐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또 영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지표나 여러 가지 주가 지수도 나쁘지 않았고, 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미국에서 뭐 관세 가지고 조금 선물을 주는, 그래가지고 중국 쪽 지수도 오늘 다 좋게 나왔어요. 뭐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반등을 했고, 코스피는 그나마 그래도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저점 9,325원이에요. 9,325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 어떤 종목이라기보다는 ETF잖아요. 그 코스닥 시총 상위 150개를 모아놓은 상장지수 펀드니까 요거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저점이 9,325원이고, 자, 오늘 고점이 얼마예요? 1,300원이죠. 그러면 1,000원이 올랐어요. 1,000원 조금 못 올랐는데 9,000원, 9,000 몇백 원이었으니까 1,000원 가까이 올랐으면 10% 오른 거죠. 10%. 이게 종목이 10%가 움직였어도, 물론 레버리지니까 10%가 오른 거고, 사실상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이 이 이틀 사이, 어제 오늘 이 이틀 사이 5%가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5%가 전체적인 지수가, 코스닥 150개 종목 상위, 시총 상위 150개 종목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자기 계좌를 봤을 때 나는 주식이 다 물려 있어. 주식이 다 물려 있다.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3% 손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종가 3% 손절을 하든, 시장가에서 3% 밀리면 3% 손절을 하든, 3%만 손절을 했어도 지금 이틀 전에 떨어진 포인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한 11,000원 정도에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9,3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240원이기 때문에 아직 회복할 타이밍이 더 많죠.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다 두드려 맞고 계셨던 거죠. 뭐 어떤 지금 제가 지수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든 그렇지 않은 종목이든 각 종목마다 단타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스윙 종목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단타든 스윙이든 3% 손절이 난다, 3% 떨어진다, 그럼 일단 타점이 틀린 거죠. 여기서 이제 고집, 집착, 미련,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버텨 일단. 근데 지금 그 버틴 결과가 11,000원에서 9,3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700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15%가 떨어진 거예요. 15%가 3% 손절을 해야 되는데 15%까지 버텼으면은, 뭐 3%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마이너스 12%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근데 이거를 지금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3% 손절 절대 어떻게 보면 매매 원칙인데 이거를 대응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시 9,300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9,300원에서 반등 나왔고 1,20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11,000원이 본전이니까 800원, 거의 뭐 7% 이상 아직 물려 있는 거죠. 손절을 칠래 아직 손절 칠 수가 없는 거야. 바닥에서 10%가 떴는데,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 됐든 원칙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싸게 샀다라고 생각해도 3% 밀리면 볼 것도 없어요.
그거를 시장 장중에 손절을 치든 아니면 하루 정도 오버나잇을 해서 그 다음 시초가까지 보든 시초가까지 봤는데 시초가부터 밀리기 시작해. 그러면 그날은 글자 그대로 뭐 5%가 떨어질지 거의 10% 가까이 떨어질지 암울한 거죠. 근데 그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응? 기도하는 심정으로 버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3% 손절해봐야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이 티도 안 나죠. 근데 이게 15%가 돼버리면 15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서 150만 원 깎아버리면 85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2번 맞으면은 700만 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30만 원 2번 맞아봤자 그래도 94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기회는 많아요. 반등할 수 있고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그거를 순간순간의 미련 집착 욕심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어차피 주식은 사지 않고는 승부를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종목이든 주식을 사야 돼. 매수를 해야 돼요. 그쵸?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죠. 자, 수익 실현, 그쵸? 수익 실현 또는 손절. 무조건 철칙. 내가 주식을 샀다는 거는 계좌에다가 빨간불 찍혀가지고 흐뭇하게 웃고 계시라고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돈을 벌지 돈을 잃을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5%가 됐든 뭐 3%가 됐든 10%가 됐든 이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하면 다시 다른 종목이 됐든 같은 종목이든 다시 타이밍 잡아갖고 주식을 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손절이죠. 이익이 안 났어. 떨어져. 그냥 다시 매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무조건 수익 실현 또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활하게 매수 매도 이게 원활하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스탑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 습관, 매매 원칙, 매매 스킬을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에이프로젠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 보시다시피 한 뭐 1515원에서 1540원 진짜 지루하게 움직였죠. 거래량도 70만 주밖에 없고, 뭐 뉴스라고 뭐 나올 게 뭐 있나요?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 뭐 시간회가 끝나기 직전에 방금 전에 나왔어요. 또 특허 이야기네요. 근데 자, 뭐 탈수소 효소의 결합한 항체 및 이의 용도에 대해서 뭐 유방암, 그놈의 유방암 가지고 진짜 어쨌든 뭐 별로 의미 없는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뭐 그동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에이프로젠에 대한 뭐 합병 이슈, 금감원 이슈 또는 앞으로의 먹거리,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대주주가 됐든 뭐 회사의 역량이 됐든 충분하게 자기 생각을 확립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에이프로젠 오늘은 별다르게 뭐 따로 언급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넷패스, 그러니까 넷패스도 마찬가지. 이제 또 이제 3만 원 올라오니까 좀 괜찮아 보이죠? 3만 원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니까 27,850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뭐야 이거 세로미가 좋다며, 나름대로 뭐 스윙 정도로 가져갈 수 있다며. 근데 27,850원까지 떨어졌어. 조졌어 라고 예를 들어서 28,000원이라든지 28,5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손절 나가셨던 분들은 뭐 좀 속 쓰리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손절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3% 이탈했다면은 이거 3%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 위에서 들어가셨는데 29,000원에 손절했다. 뭐 28,500원에 손절했다. 그 자체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공부고, 아, 내가 왜 이 타이밍에 손절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왔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가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주가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뭐 반도체도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이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는 뭐 하반기 공장이 완공되고 뭐 미국 공장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삼성전자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수혜를 받는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비싼 자리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자리가 충분하게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SD 바이오 센서도 조금 뭐 이제는 매출,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이 없어. 줄어들면은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45,000원도 깨지고 4만원도 깨질 거다 라고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저점에서 당연히 45,000원이 무너지면서 나락을 갔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시면은 뭐 45,000원이 훼손된 것도 없죠. 자리대는 잘 지켜주면서 버텨주고 있죠. 버텨주고 있고, 그렇다고 뭐 이 종목은 무조건 45,000원 매수하시면은 일정 부분 수익이 난다라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들, 뭐 M&A 여러 가지 수단은 많죠. 그리고 신규 시장 진출,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진단키트 관련돼서 뭐 팬데믹으로 정점을 찍은 거지,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남아돌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만큼 못 맞추는 나라가 훨씬 많겠죠. 제3세계 국가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이제 막 백신을 뭐 10% 20% 이렇게 맞춰가는 나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SD 바이오센서의 매출이 무조건 하락이고 무조건 이제는 끝났다라고 볼 회사는 아닌 거죠. 이 코로나 시국에 진단키트라는 그 하나의 제품만으로도 조단위, 매출이 조단위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조단위가 났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 회사의 어떤 플러스 알파, 이 미래 성장 엔진에 대해서는 뭐 토를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탄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자리가, 저는 이 자리 계속 지켜주면서 조금은 바로 나올 것 같았던, 4월 달에 바로 나올 것 같았던 이야기, 이 국내 백신 최초, 코로나19 최초 국내 백신 타이틀이 조금씩 뭐 이야기가 딜레이 되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상반기 안에 나오는 거야, 어쩌는 거야, 뭐 이런 불안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자리대 지켜주고 다시 뭐 13만원, 뭐 14만원 이상 가격으로 갈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술주죠. 기술주, 뭐 제약바이오 뭐 이쪽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치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보시면 월봉 볼게요. 월봉 보시면 그냥 제일 왼쪽에 저 파란 윗꼬리 음봉 보시면, 저 때가 상장했을 때 시초가가 뭐 11만원 12만원 언저리, 그 자리에서 거의 뭐 18만원까지 쌌다가 20만원을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못 뚫고 가라앉았던, 그냥 원래 가치, 그 원래 가치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1년 6개월 만에. 그랬다가 앞으로 뭐 국내 백신 1호 타이틀이 됐든, 여러 가지 이 뭐 위탁 생산이 됐든, 다양한 파이프라인, 신약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뭐 브랜드 파워가 됐든 글로벌 유통망이 됐든,
이게 지금 주가가 뜨면 뜨는 게 맞는 거지 떨어지는 게 맞는 건가요? 주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여기서 더 떨어집니까? 이 회사가 박셀바이오예요? 이 회사가 신풍제약입니까? 이 회사가 셀리버리예요? 충분하게 조금 뭐 길게 가져가시겠다. 제약바이오인데 조금 길게 가져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SD 바이오센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싸게 잡으셔야죠. 싸게. 그리고 어차피 길게 생각하신 분들은 뭐 3% 손절도 중요하고 3% 손절도 중요하고 무조건 들어가시기 전에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매매 기준을 세우고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준을 만들어 놓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알람도 울리고 몇 종목 말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뭔지는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동안 며칠 동안 분위기가 안 좋다 언제 멈출 거냐 하다가 어제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양봉까지는 안 됐지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코스피까지는 아직 훈풍이 안 불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어느 정도 양봉이 나왔고 양봉 플러스 반등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항상 매수 타이밍이 이때가 돼야지 맞는 거죠. 그 이틀 전, 2, 3일 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어제 같은 경우면은 정말 진짜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진짜 바닥 중에 바닥에서 딱 낚시로 딱 건진 거고 오늘 정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상당 부분 또 회복하는 뭐 2% 가깝게 1% 이상 2% 가깝게 이제 나스닥이나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내일도 우리 시장 아무래도 이 코스피나 코스닥은 가치주가 중심이 아니라 성장주가 중심이다 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나스닥에 영향을 받죠. 다우지수보다는 미국 다우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는 S&P나 나스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래가지고 만약 내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처럼 이틀 동안 10% 움직였어요. 오늘 4.6%니까 5% 가까이 움직였고 내일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11,000원대로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고 돈 번 건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참다가 15% 손절했던 사람들은 통탄을 누르신 거죠. 그러니까 3% 손절만 하고 3% 손절을 미리 했다면은 얼마든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점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행기가 뜨는 자리 이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뭐다? 싸게 사야 된다. 뭐 종목이 됐든 이런 상장지수 펀드가 됐든 뭐 레버리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든 내가 팔아먹기 위해서는 장사라는 게 그게 기본 아닙니까? 내가 싸게 사서 남들한테 비싸게 판다. 남들이 뭐 이걸 손해를 보고 뭐 눈탱이를 당하고 그거는 남들 얘기고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쵸?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종목 말씀 못 드렸는데 나머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종목들 후속 영상에서 더 좀 언급해 드리는 영상 진행하고요. 자, 요 영상도 나름대로 얻어 가시는 게 있었다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채널에서 다른 영상 하나만 클릭하셔서 30초만 투자하셔갖고 광고 끝까지 봐주신다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